새벽 5시. 다른 집 사람들은 아직 꿈속에 있을 시간, 정숙은 벌써 하루를 시작합니다. 잠든 가족들을 깨우지 않으려 살금살금 부엌불을 켜고 조용히 냄비를 올리죠. 그녀의 하루는 늘 같았습니다. 남편 민호의 도시락을 준비하고 두 아들이 운영하는 카페에 필요한 원두와 재료를 챙기고 옷가게를 하는 딸의 점심거리를 손수 싸는 것. 그러나 이 모든 수고를 당연시하는 가족들. 또 된장찌개야. 반찬 좀 다양하게 좀 해. 출근 준비를 하던 남편은 늘 투정을 부렸습니다. 엄마, 계란 후라이 반숙으로 해달라고 했잖아. 몇 번을 말해야 해. 정숙은 말없이 다시 팬을 올립니다. 대답 대신 조용히 불을 켜고 다시 계란을 깨뜨리죠. 그녀의 삶은 오롯이 가족을 위한 희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마움은커녕 돌아오는 건 늘 불평뿐이었죠. 주말이면 더 바빴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이를 맡기고는 아무런 말도 없이 떠납니다. 엄마, 잠깐만 봐줘. 우리 가게 바빠서. 잠깐이란 말과 달리 아이는 하루 종일 정숙의 곁에 머뭅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건네는 말은 아니 엄마, 애한테 우유 너무 많이 줬잖아. 애가 토했어. 좀 신경 써주라니까. 감사 인사 한마디 없이 마치 돌봄 서비스라도 받은 듯 퉁명스럽게 내뱉는 아들의 말에 정숙은 서운함에 입술이 떨렸지만 꼭 참았죠. 정숙은 손주를 등에 업고 또다시 밥상을 차렸습니다. 자신의 끼니는 대충 김치 한 조각에 밥 한 숟가락이면 충분했지만 다른 가족의 밥상만큼은 빈틈이 없어야 했습니다. 그녀의 존재는 가족에게 그저 집안일을 대신하는 손, 밥상을 차리는 손, 아이를 돌보는 손일 뿐이었습니다.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할머니로서 존재했지만 정숙 자신으로서의 자리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정숙의 하루에는 늘 가족만 있었고 정작 그녀 자신은 단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수년간 무릎이 쑤셔도 손목이 저려도 정숙은 늘 참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녀의 몸이 먼저 한계를 알렸습니다. 의사는 단호했죠. 이 상태로는 걷기도 힘드실 겁니다. 무릎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합니다. 회복까지는 2달 이상 걸리겠군요. 정숙은 순간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2달 동안 움직이지 못한다면 가족들은 누가 챙기지? 정숙은 의사의 말을 듣고 처음으로 든 생각은 가족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자기 자신보다는 가족들 끼니 걱정을 먼저 하는 자신을 발견하고 절망했습니다. 정숙은 가족들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나 무릎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해. 당분간은 집안일은 못할 것 같아. 그러나 돌아온 건 걱정이 아닌 냉정한 말들이었습니다. 엄마, 약국 가서 약 먼저 먹어봐. 수술까지 뭐하러 해? 엄마 나이 정도 되면 다 그렇다고 하더라. 그리고 엄마 수술하면 가게 일은 누가 대신해? 큰아들 영우는 포크로 과일을 뒤적이며 불만을 늘어놨습니다. 맞아. 나도 바빠 죽겠는데 엄마까지 누우면 누가 애 봐줘. 그럼 진짜 곤란하다니까. 둘째 아들 지우는 입에 밥을 문 채로 불평했습니다. 괜히 큰 돈 쓰지 말고 그냥 물리치료나 받아. 요즘 집값도 떨어진다는데 돈 아껴야지. 남편 민호는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무심히 담배를 피우러 나갔습니다. 정숙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의 병은 그들에게 짐이었고 그녀의 수술은 불필요한 지출일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정숙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이 집에서 얼마나 하찮게 여겨지는 존재인지. 아내로서도 어머니로서도 그저 집안일을 하는 사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몸은 더 이상 버텨주지 않았습니다. 쭈그려 앉아 김치를 꺼내다 무릎이 꺾여 바닥에 털썩 지저앉았죠.
그 모습을 본 딸 혜진은 잠깐 쳐다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조심하라니까. 에휴, 내 도시락 다 됐어? 정숙은 묵묵히 다시 일어섰습니다. 아무도 그녀의 통증에 대해 묻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편함을 호소하는 건 가족들이었죠. 그날 밤 정숙은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아파도 쓰러져도 가족들은 걱정하지 않을 거라는 사실. 그녀가 없어도 이 집은 어떻게든 굴러갈 거라는 사실. 나는 대체 누구를 위해 이렇게 살아온 걸까? 수술 후 첫 주, 정숙의 몸은 예상보다 더 느리고 약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그런 그녀를 이해해 주지 않았습니다. 큰아들 영훈은 눈썹을 치켜 세우며 아침밥이 늦어져서 출근까지 늦어졌다고 불평했으며, 둘째 아들 지훈은 숟가락으로 국을 휘저으며 반찬이 싱겁다고 불만을 늘어놓았습니다. 정숙의 마음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혼잣말처럼 새어나온 그녀의 목소리에는 피로와 허탈함이 가득했습니다. 정숙은 잠시 그 자리에 멈춰 서서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족들은 그녀의 아픔이나 노력보다 오직 결과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주가 울거나 반찬이 마음에 들지 않는 순간 그녀는 다시 비난의 화살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가족에게는 늘 부족한 존재임을 깨달았습니다. 밥상을 차려도 집안을 치워도 손주를 돌봐도 그녀에게 돌아오는 건 고마움이 아닌 불평과 무시뿐이었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사랑받는 존재일 수 없는 걸까? 내가 몸이 아픈 걸 이해해주는 사람은 없고 내 노력은 당연한 듯 무시당하네. 정숙의 마음속 균열은 점점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미소를 지었지만 내면에는 외로움과 절망이 서서히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같은 공간에서 같은 사람들에게 같은 상처를 반복적으로 받고 있었습니다.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정숙은 마음속에서 작은 반항이 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조금 나를 위해 살아야 하지 않을까? 오늘만은 조금 내 방식대로 해보자. 내 맘대로 조금 쉬고 조금만 내 기분을 우선해도 괜찮을 거야. 정숙은 손주를 돌보는 동안 일부러 장난감을 흩뿌리게 하고 손주의 웃음과 울음을 지켜보았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작은 반항이지만 그녀에겐 소중한 순간이었습니다. 손주가 웃을 때 정숙도 마음속으로 작게 웃음을 지었습니다. 밥을 차리고 집안을 치우고 손주를 돌보는 일상 속에서도 정숙은 자신만의 작은 세계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여전히 불평을 늘어놓지만 그녀는 그 틈에서 자신만의 숨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이라도 나를 지켜야지. 내 마음을, 내 존재를 나 스스로 지켜야 해. 정숙의 마음속 균열은 여전히 깊었지만 그 틈새로 희미하게 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작은 반항이지만 그것은 그녀가 다시 자신을 찾기 위한 첫걸음이었습니다. 정숙은 무시와 투정 속에서 자신만의 삶을 조금씩 회복해가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아침 햇살이 부엌 창문을 비추지만 정숙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오늘도 가족들은 그녀의 존재를 당연하게 여기며 감사는커녕 무심한 요구와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엄마, 빨래 왜 아직 안 개웠어? 내 셔츠가 다 구겨졌잖아. 정숙은 손을 멈추고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속으로 한숨을 삼켰습니다. 여보, 청소 안 했어? 집에 먼지가 왜 이리 많아? 하루 종일 집에서 뭐 하는 거야?
정숙은 오랜 고민 끝에 결심했습니다. 가족들에게 매번 무시당하고 잦은 불평과 투정 속에서 자신의 존재가 점점 사라지는 느낌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오늘은 자신을 위해, 자신만의 시간을 위해 집을 나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정숙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짐을 다 챙긴 정숙은 그 짐을 바라보며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겨우 작은 캐리어 하나. 30년 동안 이 집에 살았는데 그녀의 물건이라고는 고작 작은 캐리어 하나가 전부였죠. 그때 가족들이 한두 명씩 귀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거 무슨 짐이야? 가족들은 의아한 듯이 물었고 정숙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짐이야. 나 집 나가서 살려고.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이 여편 내가 정신이 나갔나? 갑자기 집을 나가다니. 나가면 당신이 갈 데는 있고? 응. 이미 지낼 곳은 알아놨어. 나도 이제 내 삶을 살 테니 당신들도 나 없이 잘 지내. 어차피 나는 이 집에서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항상 실수만 하는 한심한 여편네잖아. 당신들이 그렇게 잘하면 스스로 하면 되겠네. 정숙은 단호하게 말한 뒤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정숙은 처음으로 가족들에게 자신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무척 떨리고 긴장되었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뿌듯하고 처음으로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집안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남편 민호는 처음에는 상황을 믿지 못한 듯 멍하니 서 있었고 큰아들 영호는 손에 들고 있던 스마트폰을 떨어뜨리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가 나갔다고? 처음에는 일시적인 반항이라 생각했던 가족들은 점차 현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당연하게 생각했던 집안일이 얼마나 정숙에게 부담이었는지, 얼마나 큰 마음의 짐이었는지를 그제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너무 몰랐구나. 늘 당연하게만 생각했어. 엄마가 없으니까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정숙의 빈 자리 속에서 가족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그녀를 무심하게 대했는지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반찬 부정, 빨래 불평, 아이 간식 문제, 사소한 불만을 쏟아내며 그녀의 노고를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순간이 이제는 후회로 남았습니다. 집안 곳곳 정숙이 항상 챙겼던 흔적들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있었던 공간만큼 마음의 여유까지 사라진 듯한 공허함이 가족들을 압도했습니다. 남편 민호는 조심스레 소파 위에 앉아 과거를 되돌아보았습니다. 정숙, 내가 그동안 얼마나 무심했는지 이제 알겠어. 정말 미안해. 정숙은 여전히 마음이 복잡했지만 집을 떠나 온전히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보내면서 조금씩 숨을 고를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새로운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낯선 공간에서의 하루는 서툴고 외로웠지만 동시에 자유로웠습니다. 정숙은 라디오를 들으며 천천히 커피를 마셨고 문화센터에서 그림을 배우며 오랫동안 잊었던 설레임을 되찾았습니다. 도화지 위에 캐어지는 색처럼 그녀의 삶도 다시 빛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집을 나가고 3주 뒤 가족들이 정숙을 찾아왔습니다. 여보, 제발 돌아와줘. 우리가 잘못했어. 당신이 없으니까 확실히 알겠어. 우리는 당신이 없으면 안 돼. 엄마, 나 이제 불평 안 할게. 제발 다시 집으로 와줘. 나 너무 힘들어. 이제는 제 삶을 살고 싶어요. 당신들 곁에서 너무 오래 희생했어요. 저를 찾고 싶고
저만의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미안하지만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정숙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닌 온전한 나로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삶의 주인은 결국 나 자신. 정숙은 마침내 그 진실을 깨닫고 세상 앞에 당당히 서게 되었습니다.